안녕하세요. 이기된 변호사입니다. 연봉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제란 개개인의 실적, 능력,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 단위의 계약에 의해 임금액을 결정하는 임금 지급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애초 연봉제를 고안해낸 서구의 본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종전 성과에 상관없이 매년 호봉 승급에 따라 임금 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유기근로자와 무기근로자로 나누어지고,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대부분 연봉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것이어서 근로시간과 임금이 비례하는 정량적 결정 기준을 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성과를 중시하는 연봉제와는 본질적으로 합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제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제고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마스터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봉제를 고안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연봉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수한 형태의 연봉제를 그대로 시행하는 곳은 드물다는 연구도 없지 않은데요. 짐작하시다시피 연봉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근로자의 과도한 업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사고과자인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상사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면 할수록 조직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제도적으로 각종 법령이 미비된 상태에서 개별 기업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다 보니 불필요한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등의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그리고 정기불의 원칙을 조차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통화불과 전액불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직접불, 정기불 원칙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성과 달성을 기초로 연간 산정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연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6분의 1이나 10분의 1로 나누어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 등과 같은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 각종 수당의 합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조항을 참고하여 연봉제 하에서의 임금 지급 형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봉제 도입 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수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연봉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임금 총액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성과보다는 근로시간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는 것인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봉제 수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각종 수당을 연봉에 포함 시 총액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수당마저 근로의 대가인 연봉이 함께 산입되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연봉제 실시 전과 비교하여 상향될 여지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일 연봉제 적용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봉 외에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균 임금 역시 상향되어 퇴직금 수준이 높아지는 연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종래의 호봉제보다 오히려 번거롭다고 느낄 가능성마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고 여기에는 최근 큰 변화가 있었던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이미 수당과 관련하여 다룬 것이지만 연봉제는 근로시간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근로시간의 양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상의 경우에는 예정된 양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해당 규정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불확정하게 그대로 두면서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급될 시간의 수당에 대한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일 성과 달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근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자연히 불만이 쌓이고 근로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 역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첨예한 대립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으로 연봉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의 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 재량 근로시간제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후에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연봉제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도 연 단위로 종료되는 것인지입니다. 연봉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연 단위로 연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는 연봉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든 단체 협약으로 도입하든 간에 별도의 개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연봉계약의 체결을 근로계약의 갱신과 동일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근로계약 기간마저 연 단위로 설정하는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의 의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지급되는 임금액의 산정이 연 단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노사가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도 연봉제 계약과 함께 연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정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계산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취지를 명시한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연봉제를 꾸준히 도입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재점검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였지만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오히려 노사 분쟁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노사 모두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